네, 오늘 포커스인은 오는 29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 또 그중에서도 대북 정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지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위기의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5일과 25일이 다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트럼프 권력 들어온 다음에 북한 문제, 선제 공격, 군사 행동, 물리적 행위,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이게 4월 달에 이거에 대한 위기였었나 하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미국 권력이 북한에 대한 정책들이 다 실패했다. 특히 오바마가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거 말만 하면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힘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네네. 트럼프는. 그렇게 하니까 북은 뭡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핵실험을 확 해버렸어요. 네. 연초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불확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으로 하겠다. 우리는 대화하고 서로 협상하고서 모임하고 여러 다자 국가들이 와서 그거 안 하고 미국이 직접 해야겠다. 까불지 마라.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권력이 들어와서 대북 핵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4월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방문하고 나가지고서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랑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합의해낸 건 없지만은 트럼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좀 위협적인 압박을 가한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드러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돌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북한은 4월 15일 아니면 4월 25일 6차 핵실험 아니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거다 거의 확정적이었었습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었고 4월 25일은 지금 북한의 군을 만드는 창군절 그러잖아요. 네. 태양절과 창군절에 핵실험을 하면은 미국이 가만 안 있겠다. 중국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지난 25일을 지나면서 핵실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로서는 내가 한 건 했다. 이렇게 되면서 26일인가 27일이었죠. 미국의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다 부르고 그 다음에 태평양 사령관은 하원들을 많았고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 정책과 외교 정책, 북한에 대해서 핵에 관한 어떤 정책을 할 건가라는 거를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드러난 거는 이런 겁니다.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말을 들으면 대화도 하겠다. 그래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100명의 상원의원을 백악관에 불러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하고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옛날에 FBI하고 CIA가 서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 9.11 원인을 보고 요거를 통합시키는 측면에서 하나 한 게 국가정보국, 그게 DNI라 그럽니다. 댄 코츠라는 DNI 국장까지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재는 엄청 강도 높게 할 것 같고요. 제재의 한가운데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모든 기름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간 것 같아요. 북한이 아무런 액션을 못 취했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오바마 정부가 가졌던 전략적 인내는 아니지만은 그런 내용도 포함된 엔게이지먼트 포함된 굉장히 강도 높은 북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김정은 일가의 국제사회에 있는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이거를 동결시키는 문제, 근데 북한의 외교 활동을 억제하는 거, 그 모든,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한 억제. 북한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회사까지 미국이 서방 세계에서 다 제재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제3자를 통한 그 제재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을 시켜서 한다는 게 이전하고는 좀 강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4월에 위기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4월이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불안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네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그 미국의 그런 정책이 좀 옆에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 그러면 앞으로 핵실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뭐 북이 이때까지 네네. 이렇게 해온 거를 보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네. 북은 이게 생존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핵이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북의 권력은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제 서방 세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서방 세계에서 북에 대한 생각은 북에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소멸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북의 권력이 갖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이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의 권력은 이거에서 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게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네. 그 1990년대 초반 때서부터 뭐 위기에 갔다가 그러다 당근과 채찍 나오고 또 중류도 주다가 식량도 주다가 또 북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오니까 또 핵실험하면은 또 여기서 제재하고, 이 업앤다운이 심했는데 이런 반복하는 과정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 정권은 북하고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것 역시 아무리 그 정통한 전문가라도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인 우리도 참 불안하다, 이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